유럽에서 미국 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미국의 해안가에는 지금 우점종이 됐다 그랬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 이 퍼플 루즈 트라입, 미국의 퍼플 루즈 트라입 말고 우리나라도 많다 그랬죠. 우리나라 여러분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황소개구리 또 황소개구리가 왜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거 먹는 거예요? 아세요? 식용이에요? 황소개구리가 불란서 사람들이 먹는 그 뭐지? 불란서 사람들 뭐 먹죠? 개구리 먹나? 뭐 황소개구리를 왜 들여왔는지 모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보다 나을 줄 알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실은. 예. 하여튼 그거 있었고 또 뭐 있다 그랬죠, 여러분? 베스, 그쵸? 또? 네? 비둘기? 블루길. 오케이. 그런 것도 있지, 맞아. 예. 그다음에 뭐 청설모 그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들어오는 건 괜찮아요. 이사 오는 건 괜찮은데 안 좋은 건 뭐냐면은 바이오 다이버시티, 다양성이 죽은 거죠, 여러분. 훨씬 더 다양한 종들이 살던 그런 서식지인데 이런 우점종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이버시티를 죽여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안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 다이버시티가 아주 중요한 얘기다 하는 겁니다. 바이오 다이버시티 오브 해비tat, 스피시즈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제 제가 이거 대학원생들한테 보여준 건데 어제 밤에 수업하면서 보여줬던 건데 이 앞부분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이오 다이버시티 파일이랑 그래서 대학원생들한테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대학원생들이 화내겠다. 재활용하냐고. 예.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A하고 B가 있을 때 A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평원이라고 생각하세요. 평지. 평평한 평지. 아주 플랫한 평지. 여러분 잘 다져가지고 아주 플랫하게 만든 그런 땅이에요. 땅이고 여기는 어떤 특정한 종의, 근데 같은 종이죠, 여러분. 같은 종의 생물체가 여러 개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자, 여러분 어떤 게 더 나아요? 어떤 게 더 그림이 좋으세요? B가 더 낫죠? 여러분 참고로 지금부터 물어보는 모든 질문의 답은 B입니다. 혹시 헷갈리시면 그냥 B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두 개에서 뭐가 더 나아요? B요. 왜요? 다양성.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같은 종인데 왼쪽은 같은 종인데 오른쪽도 같은 종이에요. 같은 종인데 단지 색깔이 다른 거죠. 그렇죠? 색깔이 다른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뭐 이쪽이 황소라면은 이쪽에는 검은 황소도 있고 초록색 황소도 있고 노란색 황소도 있고 빨간 황소도 있고 이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뭐 그렇게까지 색깔이 이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여튼 많으니까 다양하니까 나왔죠, 여러분. 자, 이 두 가지 중에 또 어떤 게 더 나세요? B. 왜요? 이젠 또 종도 많아졌어요. 황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또 다양하니까 더 낫죠. 그렇죠? 자, 이건 어때요, 여러분? 자, 이거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주 플랫한 땅이라 그랬죠. 아주 평평한 땅인데 지금은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약간 쭈그러들었죠. 그래서 고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낮고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B가 더 낫죠, 또 여러분. 자,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종의 다양성을 얘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생물체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이 해비tat의 다양성도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래 생태계라는 거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체 플러스 non-living environment, 그렇죠? 그 무생물적인 그런 환경도 중요하다 그랬죠. 이런 이 환경도 다양한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냥 플랫한 랜드보다는 산도 있고 뭐 낮은 데도 있고 물도 있고 그런 데가 훨씬 더 다양하고 더 낫다는 거죠, 여러분. 뭐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또 어떤 게 더 나세요? B가 더 낫죠, 여러분. 그렇죠? 어젯밤에 대학원 수업엔 이게 딱 맞았어요, 여러분. 영어로 하는 수업인데 외국인 학생들이 한 3명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낫냐? 다이버시티가 훨씬 더 나은 거죠, 여러분. 그렇죠? 자, 이런 거 생각하면 또 어떤 게 더 나으세요, 여러분? 그죠? 모든 답은 B입니다. 왜 B가 더 나아요? 물도 있고 또 그렇죠. 인공적이고 자연적이고 인공적이고 자연적이고를 맞아요. 그게 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전형적인 우리 지금 현재 지구의 수구 위에 있는 그 농장 시스템이죠. 그렇죠. 대규모 농장 시스템인데 이런 단일 작물을 키우는 농장 시스템이 생태학적으로는 안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식물의 종이 한 가지만 있게 되는 거죠. 또 그 한 가지만 있게 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개입을 해요. 잡초 제거하죠. 뭐 제초제 뿌리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다른 생물들이 같이 살고 싶은데 이런 자연적인 환경처럼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 공유를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억지로 된 시스템이고 다양하지도 않고 상당히 왜곡된 시스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 어디 농장을 가시면은 전원적이다, 좋다 그렇게 느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도시보다는 콘크리트보다는 훨씬 더 좀 그린하고 좋다고 느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은 그런 모노컬처 농장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는 아주 비생태적으로 그죠 여러분? 엔티 그 에콜로지컬한 그런 행동을 한 거다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시스템보다는 저런 자연적인 시스템, 다양한 생태가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부터는 영어가 나오고 조금 내용이 어려워지니까 다시 우리 수준으로 돌아옵시다 여러분. 대학원을 잠시 진학하셨다가 이제는 다시 우리 현재 처진 학부 1학년으로 내려와서 여러분 바이오다이버시티라는 거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은 사실은 종들의 다이버시티뿐만 아니라 헤비tat 다이버시티도 같이 포함하는 거다. 헤비tat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런 종들이 사는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을 시키는 개념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헤비tat 다이버시티는 좀 빼고 얘기하고 스피시스 다이버시티, 종의 다양성만 강조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종의 다양성을 보장을 하려면은 헤비tat 다이버시티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바이오 지오그래피라는 건 뭐냐면은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Living Things. 우리 수구상에서 봤을 때 우리 생물체들이 어떻게 분포를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포하죠? 뭐 예가 하나 뭐 있을까요?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고, 그렇죠? 땅에는 물고기 아닌 것들이 살고, 그렇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분포를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뭐 위도에 따라서 분포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위도에 따라서 분포 얘기하고 유사하게 고도에 따라서 분포를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그 제주도 한라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한라산 저 실은 한라산 뭐 제주도 많이 가보긴 가봤는데 한 번도 등산을 안 해봤거든요. 백록담 올라가 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우리 그냥 그러면은 확 일주일 째고 우리 그냥 수학여행이나 갔다 올까요? 생태 여행 그러면서 자연환경 시스템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학과장님이 허락할지 모르는데 한번 질러버릴까요? 나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을에 얼마나 좋아요. 좋을 것 같은데 아쉽다. 그 한라산을 가면 여러분 얘기는 들으셨죠? 텔레비에서 보신 것처럼 밑에하고 위로 갈 때 그 고도에 따라 가지고 분포가 아주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식물의 분포가 아주 달라요. 자, 식물의 분포가 다르면은 그에 따른 동물하고 미생물의 분포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이오 지오그래피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가 뭐 생물학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근대 생물학은 사실은 대부분 이런 내용이었겠죠. 이거하고 생물의 개체가 뭐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 이 여러 가지 분석 기구들이 좋아진 거죠. 볼 수 있게 돼가지고 미생물하고 더 작은 바이러스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 실제로 얘기를 하면서 생물학이 확 좋아졌죠. 그래서 전에는 그냥 생물학이었는데 이제는 생명과학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확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는 요 정도 동식물의 분포를 얘기하던 그런 그냥 고전적인 생물학이 최근에는 이렇게 커지게 됐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생물학이 담당하던 분야가 이런 분야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바이올로지컬 다이버시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거는 바이올로지컬 에볼루션, 또 change of populations gene pool over generation. 자,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죠? 바이올로지컬 에볼루션은 진화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윈. 여러분 다윈에 관해서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다윈이 최근에 다시 또 사실은 우리 동양 쪽에서 알고 있는 다윈보다는 서양 쪽에서 알고 있는 다윈이 훨씬 더 그 영향이라 그럴까? 임팩트가 큰 과학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손쉽게 진화론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윤회설도 있고 일종의 우리가 계속 이렇게 좀 계속 돌아간다는 그런 개념을 좀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고전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고 이 신에 의한 그런 창조 그런 것들이 아주 확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였는데 다윈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이런 진화론을 얘기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유인원으로부터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나왔다 하면서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죠. 기존의 아주 확고한 믿음을. 그래서 다윈의 임팩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센 사람이에요, 서양 쪽에서는. 그래서 이 다윈이 주로 얘기했던 이런 이볼루션, 진화가 사실은 이제는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흥미 있으시면 다윈 책 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 다윈을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최근에 다윈이 썼던 이 그 일기가 있어요. 일기를 이렇게 책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 다윈의 평론이 아니라 다윈이 실제로 썼던 그 기록을 책으로 만든 게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나와서 제가 영어 책으로 샀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그렇지만 이런 두꺼운 책을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시작은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죠. 이제 또 저 또 나이가 들어서 책만 보면 졸려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계속 몇 년째 한 10페이지를 못 벗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저보다 효율적으로 읽으실 분 있으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표지도 이뻐요, 여러분. 빨간색으로. 그리고 책도 가벼워요, 여러분. 두께에 비해서.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진화의 특징은 여러분 뭡니까? 원웨이, 일방통행입니다, 여러분. 그쵸? 갔다가 돌아오는 거 없어요. 우리가 와서 다시 거꾸로 가가지고 유인원으로 가고 그런 프로세스는 없다 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흐르면은 계속 그렇게 진도 나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바이올로지컬 에볼루션은 생명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생명체의 특징이라면은 이 에볼루션과 더불어 뭐가 있냐면은 셀프 리프로덕션이 있겠죠. 그렇죠? 자기 재생산. 그렇죠? 자기 재생산. 그러니까 계속 애를 낳고 뭐 이런 식으로 리프로덕션 되는 게 요 두 가지가 생명체의 특징인데 에볼루션은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로 될 만큼 아주 중요한 거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에볼루션에 이르게 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근데 프로세스 중에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제일 처음에 뮤테이션. 뮤테이션이라는 것은 유전자의 변화 및 변종을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유전자의 변화 및 변종. 이거는 주로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여러분 유전자가 DNA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는 다 아시죠? 그렇죠? 어렸을 때 다 배우셨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복제가 될 때 DNA가 리플리케이션이 될 때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됐다 그래서 뭐 반드시 나쁜 방향으로 간다는 건 아니고 예전에 하던 방향하고 좀 다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계획과 달리 된다는 거죠. So faulty DNA replication during cell division. 이 셀이 분할될 때 이 DNA 레플리케이션이 약간 잘못됐을 때 이런 뮤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후세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후세한테 이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DNA가.
이 잘못 복제된 게. 그러면은 이 후세한테까지도 영향을 주는 건 아주 끔찍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잠시 잘못해가지고 후세는 여러분 뭐예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택한 게 아닌데 엄마 아버지가 잠시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그치, 미안할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자제하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해서 뮤테이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뮤테이션이 일어나면은 not necessarily produce better adapted organism. 뮤테이션이 일어나서 반드시 그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그런 유기체가 생성되는 건 아니에요. 또 잘 적응 못하는 게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 여러분 뮤테이션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닌자 거북이 아세요, 여러분? 닌자 거북이를 들어는 보셨어요? 최근 몇 년부터는 잘 모르시던데 닌자 거북이의 그 선풍적인 인기를 지나가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 파일을 그래서 바꿔야 되는데 뮤테이션을 심각하게 받은 그런 캐릭터로서 바꿔야 되는데 닌자 거북이를 즐기셨습니까? 아니에요? 혹시 지금 학번이 빠른 거를 지금 과시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학생보다 지금 학번 3개 빠르지? 3년 차이에서 닌자 터들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몰라? 학생도 몰라요? 인기 많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보다 약간 윗세대예요. 여러분 윗세대는 닌자 거북이 엄청 인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닌자 터틀 인기가 있었죠, 여러분. 그리고 이 닌자 터틀이 뭐 TV 시리즈도 나오고 뭐 여러분 장난감도 나오고 엄청났죠. 뭐 형이나 오빠나 언니가 가지고 놀던 건 보시긴 보셨죠. 흔적들은 팔 떨어져 나간 닌자 터틀 그런 거 안 보셨어요? 대가리만 남은 거 그러면. 예? 쌍절곤. 쌍절곤이 있어요 또. 그래서 이렇게 인기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닌자 터틀하면 뭐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 닌텐도 같은데? 뭐지? 왠지 게임 같고. 저게 게임이구나. 여러분 이거 게임, 닌텐도 게임도 있고 저런 뭐 실제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이건 왠지 그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런 데도 이렇게 있고 뭐 애들 옷 여러분 이런 거 뭐 사서 입고 뭐 야단 났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근데 기억나는 게 그때 참 놀란 게 이게 닌자 거북이가 우리나라가 만든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캐릭터가 만든 영화 그게 아닌데 미국에서 이걸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극장 상영용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걸 제작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 중에 여러분 그 옛날 지금은 나이 많으신데 그 옛날 영화 배우 중에 최은희 씨 아세요? 최은희 씨 모르세요? 아주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배우고 지금은 뭐 할머니죠. 할머니인데 그분 또 북한에 막 끌려갔다 왔다 막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분 끌려갔다 나올 때 영화 감독이 그분 남편이었는데 신상욱 씨라고 그분이 북한 갔다가 탈출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에 곧장 안 들어오고 그때 그 영화를 또 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능이 엄청난 분이에요. 그렇죠? 이 당시만 해도 이미 나이가 많았는데 닌자 터틀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 돈 냄새가 나니까 확 머리를 쓰셔가지고 그 영화 판권을 잡으셔가지고 영화를 제작해가지고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 전역에서 다 영화 왜 히트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들 좋아하는데 애들이 뭐 디즈니 만화 수준이죠. 그래서 뭐 부모들이 다 데리고 가는 그 정도 영화인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닌자 터틀, 이 닌자 터틀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뭐 쌍절곤하고 이런 뭐 인형만 기억하시더라도 이런 게 어떻게 생겨난 거냐면은 여러분 그 원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닌자 터틀에? 그쵸? 티네이지 뮤턴트 닌자 터틀이에요, 여러분. 뮤턴트. 뮤테이션이 아니라 뮤턴트. 뮤턴트라는 거는 뮤테이션이 된 사람 아니면은 뭐 개체 그런 걸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뮤테이션이 돼서 이렇게 닌자 터틀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미 이런 그 뮤테이션의 개념을 설명을 하게 한 거죠, 여러분. 아주 생태학적으로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농담이고 그건. 네. 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뮤테이션에 의해서도 이런 그 에볼루션이 일어날 수 있고 진화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내추럴 셀렉션 자연 선택. 자연 선택은 뭘 얘기를 할까요?
단어를 딱 들으면 여러분 내추럴 셀렉션하면 뭐가 돼요? 그렇죠. 적자생존. 뭐 그렇게 설명. 최승기 내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약간 딴 대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대답이 나와야지. 처음부터 그런 대답이 나오면은 내가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괜찮아요. 계속 얘기하세요. 잘하셨어요. 네. 그 적자생존적인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이처가 셀렉트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환경에 맞게 적응한 놈이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질문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예. So, better adapted organisms gain a reproductive advantage. 적응 잘한 놈이 훨씬 더 이 살아남는데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 좀 열어도 될까요? 학생들이 더워하는 것 같은데. 자, 예를 들면은 영국의 페퍼드 마우스. 그럼 뭐냐면은 요 영국의 마우스니까 여러분 뭐예요? 나방이죠. 근데 페퍼드 마우스니까 뭘까요, 여러분? 나방인데 나방의 요 몸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후춧가루 뿌린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후춧가루 뿌린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일종의 호랑나비 스타일인데 근데 주로 흑백으로 블랙 앤 화이트로 이런 무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나방이 이렇게 나비같이 생겼다면은 후춧가루 뿌린 것처럼 여기 검은 점들이 이렇게 좀 있다는 거죠. 검은 점들이 이렇게 있고 이 백그라운드는 약간 밝은 색이라면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은 멀리서 보면 여러분 어때요? 전체적으로 색깔이 약간 짙어 보이죠. 그렇죠? 짙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 영국의 그 특정 지역에는 어땠냐면은 그냥 하얀 나방, 좀 밝은 색깔 계열의 나방, 그 크게는 그런 두 계열의 나방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산업혁명 때, 산업혁명 전에는 여러분 어떻겠어요? 대기오염이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산업혁명 이전에는 여러분 공학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장? 무슨 공장이 있어요, 여러분? 공장은 뭐 만들 게 있어야지, 여러분. 대량 생산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 길이 필요하지도 않고 뭐 길이 필요한 건 언제밖에 안 필요했다고요, 여러분? 전쟁 나면 길 필요했고 보통 때는 길을 안 필요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 명절에 대이동 그런 것도 없었고 무슨 명절에 대이동이에요, 여러분. 멀리 가서 살지도 않은데 어차피 평생 그 근처 사는데 다 그 근처에 사니까 뭐 교통 필요하지도 않았고 사람들 모든 게 거기서 다 끝난 거예요. 크게 뭐 만드는 것도 없었고 대량 생산도 없었고 기계공학, 전자공학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오로지 군대를 위한 길, 성 쌓는 거 그런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도 아주 깨끗했고 괜찮았겠죠. 괜찮았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대량 생산이 되는 거죠. 대량 생산에 대한 원동력이 뭐냐면은 증기기관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증기기관은 우리가 보통 증기기관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 이미지가 어때요? 그 수증기가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그 화석 연료를 떼 가지고 사실은 연료 효율이 되게 안 좋죠. 매연 같은 것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왔어요. 더 나오다 보니까 특히 그 제일 처음 산업화된 영국 같은 데는 이 공기가 아주 안 좋았다. 그리고 매연이 나와가지고 그런 매연들이 예를 들어서 숲 같으면은 숲을 완전히 다 뒤덮어 버린 거예요. 건물 외벽도 시커매지고 우리 학교 지금 약간 뭐 그렇게 깨끗하진 않지만 그래도 밝은 색깔이잖아요. 아직도 페인트가 그렇죠? 저런 것도 아주 다 시커매지는 거예요. 매연 그런 검댕이 같은 것들이 다 묻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무한테도 가가지고 나무의 큰 이 줄기에도 다 이런 검댕이가 묻은 거죠. 내 옷처럼 된 거죠, 여러분. 내 옷이 원래 흰 셔츠였는데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나방이라면은 내가 원래 흰 셔츠였을 때 여기 흰 나방이 붙을 때하고 페퍼드 마스 이거하고 똑같은 그런 나방이 붙을 때 어떤 게 눈에 더 잘 띄겠어요? 다른 데서 보면은 흰색 나무일 때. 흰색 나무일 때는 당연히 페퍼드 마스가 눈에 잘 띄겠죠. 그러면은 페퍼드 머스를 잡아먹는 그런 포식자들은 당연히 페퍼드 머스를 더 많이 잡아먹으니까 상대적으로 하얀 머스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드밴티지가 있죠. 살아남죠. 얘네가 내추럴리 셀렉티드 된 거예요, 그때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는 그게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배경이 이렇게 되고 유사한 무늬를 가진 그런 나방이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으면 눈에 잘 안 띄겠죠.
반면에 전에는 어드밴티지가 있던 하얀 나방이 요 옷에 제가 여기 딱 붙으면 걔는 눈에 팍 띌 거 아니에요.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얘네가 잡아먹히는 거죠. 페퍼드 마스가 내추럴리 셀렉티드 된 거죠. 물론 산업혁명인데 그게 무슨 네이처냐 하겠지만 여러분 그 마스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연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런 예가 바로 페퍼드 마스다는 겁니다. 또 사진 가져왔나?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뭐 같아요, 여러분? 뭐 같아요, 이 사진 보시면은? 뱀? 왜 뱀이요? 그쵸, 뱀 맞아요, 여러분. 뱀이 지금 대가리가 어디 있어요? 얘 있죠, 이쪽에. 눈 두 개 보이세요? 뱀이라고 확실히 보이는 게 꼬리. 꼬리 나와 있죠, 여러분. 뱀이에요, 여러분. 얘하고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 파란색 뱀 그런 뱀이 있다면은 걔하고 둘이서 이런 모래 같이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눈에 안 띄고 좋겠어요? 얘죠. 얘 보세요, 여러분. 어유, 얘는 이런 이 모래 같은 이런 환경에 아주 살려고 아주 뭐 진화가 된 거죠. 그렇죠? 원래 뭐 요런 무늬가 개체가 몇 개 없더라도 다른 무늬들은 다 잡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잡혀 먹히고 못 살아남고 얘만 계속 리프로덕션에 참여한 거죠. 그러면 컴포지션이 바뀌죠. 거기 살고 있는 뱀들의 그 조성이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얘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잘 돼 있는 거죠, 이런 애들은. 자, 이런 내추럴 셀렉션은 또 지네릭 베리어빌리티, 인바이러먼털 베리어빌리티의 환경에 따른 디퍼런트 리프로덕션, 서바이벌 앤 리프로덕션의 환경적인 요인들, 이런 여러 가지에 다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네릭 베리에이션이라는 거는 뭐 유전자적으로 이게 좀 여러분 유전자적으로 예를 들면 이거죠. 뭐 사람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같은 종이죠, 여러분. 같은 종이지만 우리가 다 똑같지 않죠. 다 다르다고요, 여러분. 우리 몸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몸무게가 평균적으로는 뭐 60이라면 그 모든 사람이 원래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라는 종의 스펙이라면은 스페시피케이션이라면 다 60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베리어빌리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45고 어떤 사람은 85고 이렇게 변화가 있잖아요. 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생김새도 그렇고 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다 그 베리어빌리티가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 우리가 사람이라 해서 같은 종이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여러분 또 사이에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토럴리 다르잖아요, 여러분. 같은 점이 뭐가 있냐 싶을 정도로 완전히 생각도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의 베리어빌리티, 이런 것들 당연히 미치겠죠, 영향. 미치고 환경적인 베리어빌리티, 환경도 당연히 다 다르죠.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 서울에 사는 사람하고 저기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하고 결국은 달라지겠죠.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 여러분들이 한번 쫙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는 약간 뭐 그 카운플라지하고 비슷한 건데 제가 한번 사진을 가져왔어요. 약간 영향은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engineered for survival.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추럴 셀렉션하고 좀 관계가 있겠죠. 서바이벌을 위해서 그러니까 엔지니어드 됐다는 겁니다. 이게 주로 뭐냐면은 인섹트 에그예요. 이런 그 벌레들의 에그, 알들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떤 물체에 가서 붙잡고 있고 안 떨어지고 땅에 그 다음에 그렇게 떨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나비의 알이라면은 나비의 그 모체가 어디다 알을 낳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알을 보통 흙 위에다 놓지는 않죠. 땅 위에다 놓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밟히죠. 공격받기 쉽잖아요, 여러분. 쉽게 뭐 눈에 띄고 공격받기 쉽기 때문에 안 하고 보통 어떤 뭐 구조물이나 물체가 있으면은 그 물체 위에다가 알을 얹어 놓겠죠. 안전한 곳에
그 적어도 그 엄마가 생각하기에 안전한 곳에다가 얹어놓는 게 그게 모성이고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알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 반질반질한 개구리알이나 메추리알 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라고 생각될 텐데 사실은 안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인섹트 에그들은 살아남으려고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내추럴리 셀렉티드 된 놈만 남은 거예요. 거의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엔지니어드, 공학적으로 설계한 만큼 아주 잘 설계가 돼서 딱 붙어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 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은 건데 원래 아래 색깔이 이렇게 팬시하게 이쁘진 않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약간 물을 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인 거고 앞으로 보는 알 색깔에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흑백으로 하셨다면 여러분 이렇게 세련된 그 갈색 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키위 빛깔에. 여러분 요 알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기 뭐가 있어요? 촉수같이 이렇게 탁탁 튀어나온 게 있죠. 저게 마치 뭐 같냐면 여러분 벨크로 아세요? 벨크로 우리 지갑에 찍찍이 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 걸려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좀 더 잡아가지고 잘 안 떨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은 어때요, 여러분? 그냥 플랫한 서피스가 아니라 뭐랄까 육각형 벌집 모양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죠. 저런 게 플랫한 것보다 훨씬 더 어디 붙잡혀 있기가 더 낫겠죠.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라고 써있어요? 스팅크버그 에그래요, 여러분. 스팅크버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식으로 거의 공학적으로 설계한 것만큼 이렇게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얘 보세요, 여러분. 얘는 아울 버터플라이 에그라는데, 와우, 여러분 일부지역이긴 할 텐데 꼭다리 부분이겠죠. 꼭다리 부분은 이렇고 밑에 부분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거 보세요, 여러분. 요거 마치 분화구 같이 조금씩 돼 있는 거죠, 여러분. 구멍이 파여가지고 어디 딱 붙으면은 거의 뭐 이렇게 확 붙일 수 있는 접착력을 줄 수 있는 그 정도 구조, 그죠? 그 정도 구조가 이렇게 이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곤충의 액에도 이 정도 거의 뭐 공학도가 설계한 만큼 아주 좋은 구조가 돼 있는 것들이 결국은 살아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구조들이.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색깔 아닙니다. 이거 보면 진짜 색깔 뒤집히죠, 여러분. 절대로 아니고 지브라 롱윙 버터플라이 에그랍니다, 여러분. 얘는 여러분 특징적으로 어때요? 기본적으로 이런 그 벌집 구조에다가 얘는 이런 선모 같은 게 있죠, 그죠? 아주 작은 또 요 풀 같은 게 있어서 이 털 같은 게 있어서 이것도 결국은 뭔가 이렇게 잡는데 역할을 줄 거다 하는 거죠. 자, 얘는 아도니스 블루 버터플라이 에그. 야, 얘도 좋죠. 평평한 거면 굴러 떨어질 텐데 이러면 굴러 떨어지겠어요? 잘 굴러 안 떨어지죠.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이런 구조가 생겨났어요, 여러분. 이런 구조가 생겨난 게 다 사실은 누가 설계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내추럴리 셀렉티드 된 거죠. 그렇죠? 이런 다양한 구조가 있다가 이런 구조가 제일 적합해가지고 살아남은 것들이에요. 얘 색깔 좋죠? 얘는 특징적으로 여러분 잘 보시면은 거의 뭐 저거하고 비슷해요. 계란하고 비슷한데 좀 융기된 부분이 좀 크게 나와 있죠. 계란도 아마 이렇게 자세히 찍으면 표면이 이럴 수 있어요. 그냥 플랫하진 않고 이렇게 분화구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나올 거다 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에그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추럴 셀렉션의 그 익스텐션으로서 이런 예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서피스라면 여러분 이거 잠깐 오돌도돌한 이런 서피스잖아요. 이런 데는 이렇게 구멍 있는 게 조금이라도 하여튼 잡히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자연적으로 다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또 지금 뭐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자
에볼루션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뮤테이션 말씀드렸고, 두 번째 내추럴 셀렉션, 세 번째 마이그레이션. 에볼루션을 일으킬 수 있는 세 번째 프로세스로서 마이그레이션. 마이그레이션은 뭐죠, 여러분? 그렇죠. 이주하고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어서 씨를 퍼뜨리는 거, 식물들이 씨를 퍼뜨리는 거, 그런 거 마이그레이션이죠. 안 그러고 그냥 자기 개체에 있는 데다 그냥 딱 뿌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살든지 아니면 못 살겠죠. 예를 들어서 큰 나무라면은 어미가 이렇게, 모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잘 못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밀도를 낮추는 거죠. 쫙 퍼뜨려가지고 없는 쪽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것도 에볼루션을 일으키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다 하는 거고. 또 하나, genetic drift. Random changes in a small population's gene frequency. 이건 아주 small population, population이 얼마 안 될 때 랜덤 체인지에 의해서 진 프리퀀시가 바뀌게 되는 경우, 진 프리퀀시의 스몰 파퓰레이션의 진 프리퀀시의 랜덤 체인지가 일으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파퓰레이션이 아주 작은 경우, 산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에 사는 양. 여러분 산양의 특징 아세요? 그런 사진들 가끔 보신 적 있죠? 뭐 엄청나게 절벽인데 굴러 떨어져 줘야 될 것 같은데 안 굴러 떨어지고 등산 잘하는 애들 봤죠? 헬멧도 안 쓰고 자일도 안 쓰고 그런 애들 봤죠, 여러분? 그런 애들이 모여 살긴 살아요. 모여 사는데 그런 높은 산악 지역에서는 그런 여러 개체들이 모여서 군락을 이룰 만큼 넓은 지역이 없죠. 그래서 아주 조금만 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아주 작아요.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데서는 개체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이 제너레이션은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다음에 새끼를 낳는데 다 죽고 새끼 하나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새끼가 happen to be 우연히도 그 평균보다 키가 큰 놈이 나왔다. 그렇죠? 키가 큰 놈이 나왔어요. 근데 뭐 그 다음에 그 근처에서 다른 뭐 사냥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2세를 만들었다면은 이 키가 큰 그 사냥의 유전자가 후세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그러면 사냥의 특징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키가 커져 버리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렇죠? 파퓰레이션이 얼마 없을 때 이런 랜덤니스가 결국은 평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랜덤니스가 평균으로 옮겨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지네릭 드리프트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뮤테이션이나 내추럴 셀렉션하고 또 좀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 또 에볼루션을 일으키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자, 특징적으로 에볼루션은, 지구에서의 에볼루션은 여러분 어때요? 빨라요, 느려요? 느리죠, 여러분? 그렇죠? 왜 여러분 그런 질문들 했었잖아요. 그럼 왜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가 사람으로 안 되냐? 내일쯤은 사람으로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들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빨리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퍼시브할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타임 프레임보다 훨씬 더 긴 프로세스가 에볼루션이다. 그리고 에볼루션은 여러분 약간 삭막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너와 루즈예요. 근데 네가 살아남으면은 이긴 거고 못 살아남으면은 진 거죠, 여러분. 그냥 흔적도 없이 끝나버리는 거죠. 살아남은 개체들만이 결국은 후세에다가 그 진을 계속 넘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너와 루즈예요. 근데 그것도 가위바위보 한 번 해서 졌으니까 이제 그만이 아니라 진다는 거는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긴 프로세스고 어떻게 보면 좀 살벌한 그런 프로세스다 하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요 지구상의 종, 여긴 다음 시간부터 합시다. 네. 자, 여러분 저 숙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10월 7일 이후에 올려드리는데, 최승기, 내가 뭘 학생들한테 지금 강조해야 됩니까? 조. 다음 주까지 조를 만들어 오세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사할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얘기를 하세요.